네, 반갑습니다. 엔디렉션의 곽인호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잘 끝내줘야 모든 포럼의 마무리가 좋은데요. 제가 나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이런 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앞에 장욱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는 과연 얼마 정도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가 실제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흐름 처리해서 분석을 해봤다라는 부분,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아무래도 플라스틱 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이 늘고 있는 거는 현재 팩트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이슈가 돼 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집안에다가 모든 걸 배달시켜야 하는 시장 형성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배달을 하나 시켜봤더니 용기가 엄청 많이 오네 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된 거 아니라는 오해가 크게 생겼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대책들을 자꾸 내세우고 있다 보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 폐기물의 대책들에서 자꾸 테이크아웃 컵이라든가 이런 거 요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폐기물 관리 코드에서 나와 있는 통계에서는 소재별로 또는 합성수지 통째로만 구분돼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포장재 중에서도 용기에서 얼마큼 나오는지 또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통계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계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실제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가 얼마큼 생산되고 있으니까 폐기물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해당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흐름을 분석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리면 누가 봐도 지금 폐기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련해서도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포장 배달 폐기물을 발생할 수 있는 용기를 21억 개를 생산했다.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이슈가 되니까 이제 햇반 같은 용기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으나 사실은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용기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인 CJ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을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약 1,00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16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연평균 약 10%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21년 통계가 나와 있으나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가 배출될 수 있는 거는 생활계 폐기물이고요. 우리의 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폐기물이 있고 분리 배출을 통해서 하는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 폐기물 중에서 나와 있는 종량제와 분리 배출되는 폐기물, 그다음에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랑 분리 배출해서 내는 폐기물만 합쳐보면 그 양 중에서 이제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생활 폐기물 기준으로 따져보면 약 440만 톤 정도가 2020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21년으로 넘어가면 약간 증가해서 460만 톤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리배출을 하거나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리되고 있는 포장재 관리 시스템은 최초에 이제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1979년도에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재활용 용이성을 위해서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자발적 협약이라고 하는 제도가 2008년도에 들어서고 이 다음에 이제 EPR 제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포장재로 분류돼서 EPR 제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의무율을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부분이고요.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폐기물 부담금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처럼 포장재 중에 합성수지 용지로 분류되는 붉게 표시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EPR 제도 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타 합성수지의 용기 트레이류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오해 소지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로 나올 수 있는 종류를 따져보면 페트병, 그 다음에 이제 PS 재질이라고 하는 합성수지 재질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합성수지로 해서 용기나 트레이류, 필름 시트형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 뭐 100%가 넘게 회수가 되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돼서 아무리 적더라도 70% 이상 이제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정도만 보더라도 EPR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형태로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 중에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는 어느 정도 들어있을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별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체를 저희가 다녔고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생활계 가전 폐기물 내에서 종량을 해봤더니 선별돼서 들어오는 플라스틱 중에서는 PPPS랑 페트가 1대1 비율입니다. 그래서 5대5로 반 정도 비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PPPS를 다시 한번 선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면 PP가 약 8, 그다음에 PS가 2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선별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후 모든 추정치는 이거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리면 실제로 1098만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발생량은 약 15만 톤 정도로 발생을 하고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폐플라스틱으로 수거됐던 양 중에 1대1 비율을 적용하고 그 중에 다시 PP랑 PS의 비율을 적용해 봤더니 이 정도로 되는 거고요. 그래프 말고 이제 나와 있는 표에서 보시면 과거에는 약 7만 톤 수준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19년에 지나고 20년대 될 때 급속도로 증가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배달 시장이 확 성장하기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양 대비로 따져보면 실제 1000만 톤 중에서는 약 1.3% 수준에만 해당이 되고요. 분리배출되고 있는 거에서는 좀 높긴 하죠. 그만큼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이제 약 13%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넣었던 거고요. 실제로 기타 플라스틱이라든가 재질별로 구분됐던 비율을 적용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고 19년 데이터는 저희가 일부러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국내 통계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19년도 통계는 약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폐기물 분류 코드 자체와 통계 집계 방식이 약간 차이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이대로 둔다면 그럼 보시면은 2020년에 약 15만 톤 수준이었는데 30년이 되면 20만 톤 수준까지도 증가할 거고요. 50년이 되면 약 30만 톤 정도까지도 늘 거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로 증가했는데 적정 처리가 되지 않고 뭐 폐기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겠으나 현재 관리 수준에서 약간의 조정만 하면 충분히 재활용률이 더 올라가고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 가지고도 충분히 서포트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앞에서 지금 발생되는 양이 약 15만 톤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에서 등록되어 있는 처리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통계를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흐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구성은 분리배출되고 그거를 수거해 가고 선별한 다음에 재활용하고 다시 거기서 나온 것도 폐기하는 형태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관련대로 단계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다 조사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다녔고요. 아무래도 배달 용기 자체가 PP, 페트, 그다음에 PLA, PS 이 네 가지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실제로 PLA는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PP, 페트, PS 이 세 가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밑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그러니까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가 생산에서부터 처리되는 흐름에 대한 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료 시트 생산에서부터 보면 시트를 제조해서 원료를 만들어서 성형 가공을 하면 프랜차이즈로 간다거나 아니면 도매상으로 간다든가 배달업체로 가서 실제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하거나 또는 분리배출을 참아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이것도 아니면 이제 불법 배출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 후 단위에 가서 공공수거라든가 민간수거 형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분리선별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이 되고 그 중에 남은 것들은 잔재물이 처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뒷단에 있는 흐름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약 7개사 정도를 좀 협조해서 다녀봤고요. 이게 편의상 이제 업체명을 좀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응이응시라고 했지만 용인시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가봤더니 자체 분리 배출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처리를 해봤더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위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독립적으로 분리배출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곳에서 나가는 것들은 거의 100%가 수거되게 되면 70대 30 비율로 이제 플라스틱류가 정확하게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 잔재물 같은 경우도 거의 열적 재활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년도, 20년도엔 이런 흐름이었고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단가가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저 남아있는 30% 정도도 이제 물질 재활용을 위해서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제 해당 지역이죠.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어느 정도일지 추정을 해본 수치고요. 이 부분을 보면 실제로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자체가 보시면은 약 17,000톤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특정 시기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B자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약 30% 정도 버려져서 열적 재활용으로 가고 있던 것들도 물질 재활용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을 통해서 배설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도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정 날짜에만 배출하세요. 그러면 가져가겠으면 했던 부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물질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봤던 곳에 편차가 심했는데요. 되게 심했던 곳은 실제로 제약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서 제외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공동주택보다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잔재물이. 근데 그 잔재물 중에서도 열적 공정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가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PPP 자체가 5,000톤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약 4,000톤 정도가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반증해보면 단독주택 형태로 있는 곳이 지역 자체가 어떠냐 원룸촌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았던 곳은 아무래도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쪽이 상대적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잔재물은 30에서 35%가 발생을 하고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최대 60%까지도 나오는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을 봐봤더니 1인 가구가 많고 원룸이 많이 들어서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선별 과정에서 보면 이미 실제로 들어오다 보면 선별기계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광학선별기로 구분하다 보니까 까만색으로 들어오거나 유색이 있는 것들은 선별하지 못해서 후단에서 다시 한번 선별하는 공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색상 같은 경우가 표준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요즘에는 규격화 안 돼 있어서 너무 큰 배달 용기들이 나오게 되면 기기 쪽에 들어갈 때 걸리거나 분리선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거를 별도로 자르거나 압축해야 하는 공정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저해 요소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업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차 이제 분리선별 후에서는 처리 현황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처리가 잘 되고 있고요. 실제로 페트라든가 PP, PS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지금 업체에서 나왔던 정리대로 나가는 거고요. 이 중에 잔재물 같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잔재물은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이 섞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통계를 활용해서 한번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해보면 실제로 16년 대비 약 90% 정도가 증가를 했으나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는 이제 보시면 약 15만 톤 수준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급증 처리 문제를 해결해보면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밀키트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개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사가는 밀키트 용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게 되면 약간 더 차이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처리 흐름을 봐봤더니 공동주택은 굉장히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 케이스였고 단독주택은 좀 힘들었다. 그러니 이쪽 분리배출 형태 좀 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 지속적인 생산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를 구축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편하고요. 용기가 너무 커지지 않고 두께라든가 이런 걸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